네, 안녕하세요. 한자월대 그랜드슬램 강사 오재호입니다. 오늘 또 22강, 벌써 22강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너무 뿌듯해요, 정말. 여러분들, 항상 이런 강의에서 얘기하지만, 노력은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그런 얘기 항상 귀에 딱지 않게 들으셨을 텐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까지 그래도 22강까지 들어오셨잖아요. 그 노력이면은 정말 조금만 더 노력하신다면 그 자격증과 그 여러분들의 한자의 지식, 그 얼마나 엄청 달겠죠. 그쵸? 그거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제 한자 자격증 얼마 안 남았어. 그렇게 항상 힘들 때마다 그 한자 자격증 생각하면서 그렇게 힘을 내주시기 바랄게요. 힘내주세요. 저도 힘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22강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지긋지긋한 지읒이 끝났어요. 지읒 엄청 많았죠. 근데 이제 치읓부터 시작할게요. 치읓은 10번째 자음이고요. 이제 자음 4개밖에 안 남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진 않네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치읓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자, 또 차자를, 이게 또 부사죠. 공포의 부사. 지금 부사에 대명사 밑에 보시면 아주 그냥 이번 처음부터 아주 저를 긴장시키는데 또 차자 이렇게 씁니다. 이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전에 이게 나왔었는데 전에 이 마땅 의자 설명드릴 때 제가 이게 뭐라고 설명드렸죠? 이 사당 안에는 이런 이 위패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 마땅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게 마땅 의자인데 여기도 그냥 위패라고 보시면 돼요. 위패. 근데 위패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위패를 집에다가 모셔만 놓고 그냥 나몰라라 하나요? 그냥 장식, 그냥 인테리어로 위패 여기 이쁘다 야 이렇게 그냥 놔두고 두진 않죠? 매일 특히 아침에 가서 물이라도 떠놓거나 떠놓고 이렇게 항상 기도하죠. 요새는 안 그렇지만 저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일본 드라마 같은 데 봐도 그런 게 많은데 제사 이렇게 제사라고 그러죠. 그냥 제사 지내도 다음날 또 지내고 그래요. 하루 지냈다고 됐어 이제 오늘 지냈으니까 앞으로 1년 후에 지내자 이게 아니라 거기 보면 매일 지낸다.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러니까 또 지내는 거예요. 어제 지냈지만 또 지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또 차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또 차가 이게 훈음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차치, 구차. 상임이 혹시 가난한 걸 구차하다고 그러죠. 황차, 화물명. 그것도 이 차자를 쓴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외워두세요. 아니면 다른 좋은 거 있으면은 그렇게 외우시고 또 본인만 외우시지 마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2차자 보시겠습니다. 2차. 2는 또 디스. 이것이라는 뜻이에요. 2차. 이거를 어떻게 쓰냐. 질지에 이건데요. 이게 죽은 사람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여기는 그냥 사람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발이나 그런 걸 나타낸다고 그랬죠. 발에 이 그칠지자가 발 모양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이자의 이 발이냐 이 발자국이 이 사람 발자국이냐 해서 2차로 너무 또 어거진가요? 참 이거 힘들어요 진짜로. 딴 거는 진짜 그래도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사나 대명사 같은 경우는 진짜로 다른 기존 강의에서도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강의 잘 못 들어봤는데 아마 설명하기 힘드실 거예요. 다른 데 강의도. 이런 거는 그렇게 해서 저는 여기 있는 사람의 이 발이다, 이 사람 발이다 해서 2차로 그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2차자. 이 지시대명사이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차후, 여차, 차일피일 미루죠. 이를 차일피일 미룰 때 이날 전날에서 차로 그렇게 쓰고요. 그 다음 어차피 피차 그런 때 2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시고요. 2차자는 발이 부수예요. 그칠지가 부수라는 거. 이 사람 발이다. 이 사람 발이다. 그래서 발. 그칠지가 부수라는 것까지 아시고요. 그럼 이제 2번 넘어갈게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복잡해. 지시대명사. 다음 보시겠어요? 빌차, 빌릴 차자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돈하고 관련되어 있다. 돈의 의미다. 그럴 때는 조개패를 쓴다고 그랬죠.
돈을 딱 지시할 때는. 근데 이 돈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뭐 빌리고 빌려받고 뭐 값을 매기고 뭐 조개도 사람이 값을 매긴 거죠. 사람이 만약에 이 조개 쓸모없어 그러면은 쓸모없어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다 매기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이용하는 거 그런 거에는 사람인이 부수라고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빌린다는 것도 이 돈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주로 이용한다. 그렇게 해서 사람인이 부수고요. 차자는 이 석자. 이 옛석자죠. 그렇게 해서 빌린 차자. 이렇게 쓰고요. 뭐 이게 그 고기가 겹쳐 있는 모양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이 빌린 날들이 이렇게 겹쳐 간다. 뭐 이렇게 뭐 설명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사람을 빌린다. 그리고 이거는 의무로 쓰였다. 빌릴 차자.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대차. 뭐 대차 대조표 아시죠?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 차입, 차변, 차용증서 뭐 할 때 이 빌릴 차자를 쓴다는 거. 차자 많이 쓰니까요. 알아두시고요.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빌리거나 값이나 뭐 이런 그 돈을 이용하는 거와 관련할 때는 사람이 부수라는 거. 또 강조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잡을 찾자. 여러분 잡을 때 잡는다. 뭘로 잡으세요? 뭘로 잡죠? 손. 그쵸? 손으로 잡으니까 손수부수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찾자는 족이랑 착이랑 비슷한가요? 그렇게 해서 음으로도 쓰이고 누굴 막 잡으려면 발이 필요하잖아요. 빠른 발이. 그쵸? 빨리 가서 이렇게 잡아야죠. 도망가는 거. 그쵸?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잡는 건 손인데 그래도 발도 이용해서 뛰어가서 잡아야지. 그렇게 해서 잡을 찾자로 외우시면 되겠고요. 수는 손수. 손으로 잡아라. 발로 잡으시네요. 발로 막 이렇게 막 꼼지락거려서 힘들죠. 발은 가서 하는 거고 손으로 잡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포착, 착수, 착수 할 때 이거를 잡을 착자를 씁니다. 잡을 착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긋날 착자, 어긋난다. 뭐가 어긋나냐? 어긋나는 게 많잖아요. 이도 어긋나고 뭐도 어긋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무기가 어긋났다고 봤어요. 무기. 근데 무기가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뭐 두날 둔 예리할 예뭐 하면서 뭘로 쓰인다. 그 지나갈 진짜도 뭘로 쓰이죠? 그렇죠. 쇠금. 쇠금이 무기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무기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는 무기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 무기가 어떻게 어긋나 있냐? 이게 옛석자인데 이게 뭐 말린 고기 쌓이는 모양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 말린 고기 쌓이는 것처럼 이 무기가 쌓이는데 이렇게 좀 어긋나 쌓인 거예요. 어긋나 쌓이는 모양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긋날 찾자. 부수는 이 무기. 이 쇠금변 부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착각. 많이 착각들을 하시죠. 저도 많이 착각하는데 차고, 착란, 뭐 정신이 청란 증상 뭐 일어나죠. 어지럽고 막 어수선한 거. 그리고 착시, 막 잘못 보이는 착시 현상. 도착증, 착잡하다 그럴 때 어긋날 착자 이렇게 쓴다는 거. 어긋난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울차, 돕는다. 여러분들 뭘 도울 때 뭘로 도우세요? 뭐 손으로 도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도우자는 사람이 돕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뭘로 돕느냐? 좀 실질적으로 돕자. 실질적으로 돕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물론 이런 도움도 실질적인 도움이지만 좀 돈을 보조해 주는 거. 이것도 실질적인 도움이죠. 굳이 뭐 그런 이 손으로 다 하는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돈으로 막 독지가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여기서 그렇게 나타내요. 그렇게 해서 돈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근데 어떻게 돕냐? 사람들이 도우려고 그럴 때 이렇게 돕죠. 아니 내가 도울게 막 서로 먼저 도우려고 그러죠. 먼저 내가 도울 거야 막 이러지. 야 저거 네가 도와. 너 이거 네가 도와야 돼. 네가 도와야 돼. 다 미루나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막 내가 먼저 하니까 야 됐어 이건 내가 도울 거야 막 이렇게 서로 도우려고 막 그 공을 다쳤는데 여기도 막 서로 다툽니다. 내가 먼저 도울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도울 거야. 먼저선 두 개가 딱 위에 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먼저 도우려고 이 돈 가지고 그냥 내가 먼저 도운다 서로. 그럼 얼마나 참 아름다운 사회겠어요. 그렇죠? 참 그런 사회가 빨리 와야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여기는 도울 찬자 부수는 이 돈과 관련된 저게 폐가 부수라는 거.
그렇게 해서 찬성, 찬동, 찬반, 찬부, 뭐 찬성할 때 주로 이 찬자를 써요. 돕는 거니까 협찬할 때도. 저도 좀 어디 협찬 받을 때 없나요? 옷도 좀 맨날 막 비슷한 것만 입고 좀 협찬 받고 싶은데 협찬해줄 사람 없겠죠. 저 같아도 협찬 안 해줄 텐데. 네. 꿈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고요. 올 찬자.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을 보실게요. 참혹하다. 너무 참혹해 막. 참혹한 거는 어디서 느끼죠? 마음에서. 너무 참혹해 그거 마음에서 느끼잖아요. 그쵸? 마음. 그 마음이면 그렇습니다. 마음식, 마음이 부수죠? 그렇게 해서 참혹하고 뭐가 그렇게 참혹하냐. 참자는 이게 삼자로도 읽지만 참자로도 읽어요. 그래서 여기서 참혹하다. 뭐 어디가? 마음에서 참혹함을 느낀다. 마음 심이 부수고요. 이게 그래서 참극, 참상, 막 그 전쟁의 참상을 뭐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그러죠. 참담하다, 참패, 아주 비참하다, 뭐 이럴 때 이 참자, 참사, 참변 아주 안 좋은 거죠. 참혹한 거.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마음으로 참혹하다. 마음에서 느낀다, 참혹함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른쪽에 삼자로도 읽히고 참자로도 읽힌다는 거. 둘 다 읽혀요, 이건. 실제로 이 오른쪽만 쓰일 때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알아두시고요. 그 위에 바로 있네요. 그렇죠? 참이랑 석삼자로 읽힌다. 위에 있죠?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끄러울 참자, 부끄럽다. 이것도 어디서 부끄러움을 느껴요? 부끄러워, 뭐 이러면서 손 꼰다고 손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건 아니죠. 마음에서, 부끄러워, 뭐 이러면서, 이러죠? 그럴 때, 마음이 느낀다, 부끄럽다. 마음이 느낀다, 부끄러움을. 그런데, 위에는 음으로 썼습니다. 이게 벨 참자인데, 부끄러울 참. 이건 읽기로 쓰이고요. 음으로, 그리고 밑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느끼니까 그렇게 해서 부끄러울 참 이렇게 쓰고요. 이거는 부수, 훈음으로 나왔어요. 부끄러울 참자가. 그러니까 알아두시고요. 참괴, 아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매우 부끄러워하는 거. 참괴. 그리고 참회의 그 후회하는 거죠. 네. 그러지 말고 참회하는 거. 그럴 때 씁니다. 이렇게 해서 부끄러울 참자 이렇게 쓴다는 거 아시고요. 다음에 창성하다. 아주 그냥 창성이 뭐냐면요. 기세가 크게 일어나서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기세가 엄청 좋은 거죠. 기세가 막 뻗어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상호명 무슨 몬창 기어 뭐 할 때 아니면 창고 기어 뭐 이럴 때 이 창자 주로 쓰고요. 그 사람들 이름에 이 창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창식, 창석 뭐 창민 할 때 이 창자 보통 이 창자 많이 쓰세요. 그것도 참고로 아시고요. 다음 그래서 창성 창자인데 엄청 좋잖아요. 막 기세가 뻗어나가고 얼마나 기세가 그 뻗는 모양이 뭐가 같냐면 태양과 같아요. 태양이 엄청 뻗어나가죠. 한번 조금만 떠도 그 빛이 막 뻗어나가는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빛이 엄청 뻗어나가는데 이 해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가 두 개나 있어요. 두 개. 이 밑에가 그 말이 아니에요. 말이 해예요. 해가 이렇게 하고 이 넓은 해가 이 가로알이 아닙니다. 해가 두 개가 그냥 하나도 뻗어나가고 두 개가 뻗어나가 얼마나 그냥 창성해요. 그렇죠? 엄청나게 뻗어나가죠. 그 기세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부수는 뭐 위나 아래나 다 해일이니까 이렇게 쓰시고요. 근데 밑에는 좀 길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창성창이니까 이렇게 똑같이 해일 두 개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요. 이 밑에 있는 거 좀 넓게 가로 알자 같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해가 두 개가 있으면 얼마나 그 창성하고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데 그러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성, 창은 번창하세요 뭐 그러죠. 사업 같은 거. 그리고 벽창문은 이 창성창은 별로 상관없어요. 그렇게 아시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집이 뭔지 아세요? 고집이 창고예요. 창고인데 이건 뭐를 봤더니 창고 같지 않나요? 창고 모양을 그대로 만든 겁니다. 여기가 지금 뭐 창고 이 지붕이 있고요. 이게 뭐 문이고 여기 창고에 쌓아놓은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창고, 고집창 그리고 부수는 이 사람이 위에 쓰여져 있는 거 사람이니 부수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보시면 창고, 옥창, 영창, 한창 다 창으로 관련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고집 창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푸를 창자 보실 텐데요. 푸르다 뭐가 푸를까요? 예전에 푸르다 그런
불다 이런 거는 제가 그 안료나 이런 염료 같은 거라서 뭐 돌이나 그런 흙 가루 같은 거에서 채취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써드렸어요. 뭐 돌이나 뭐 우물물 그런 데서 나온다. 근데 여기는 그건 아니고 그 지나다니다가 푸른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푸르다고 나타낸 건데 예전에 이런 시골길 같은데 지나다니다 보면 뭐가 주변에 푸른 게 있어요. 주변에 시골길에 푸른 거. 풀이죠, 풀. 풀이 막 푸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색. 그렇죠? 이런 초록색 풀이 막 푸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풀을 봤어요. 풀을 보고 푸르다. 풀을 보고 푸르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왜 또 안 지웠을까요? 제가. 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밑에 이렇게 살포시 써주시는 센스. 네. 다 있으시죠? 그런 센스는. 그렇게 해서 쓰시면은 바로 이 풀을 창자고요. 여기에 풀이 부수라는 거. 풀이 푸르죠. 이런 창고, 뭐 물론 푸른색으로 칠하면 창고가 푸르겠지만 이런 풀이 푸르다는 거 아시겠고요. 그래서 창천, 푸르나는 창공, 창백, 뭐 예, 보시면 만경창파 이럴 때도 아주 푸른 그런 물결이죠. 만경창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화창한 창자로 보겠습니다. 화창하다. 화창하다는 게 뭐죠? 화창한 거. 날씨가 화창하다 그러죠. 날씨가 화창할 때 뭐가 떠 있어요? 구름이 막 껴있나요? 아니죠? 해가 막 그냥 번쩍 나 있죠. 화창할 때. 그래서 여기 해를 써야 돼. 해를 써줘. 해를 써주는데 해가 어떠냐? 햇살이 막 이렇게 드리워지죠. 얼마나 화창하면은. 그쵸? 햇살이. 그래서 밑에 햇살이 이렇게 드리워져요. 햇살이 쫙 드리워집니다. 그리고 이 해가 이렇게 좀 널리 햇살이 뻗친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쫙 넓게 뻗치죠. 그래가지고 이 뻗친다는 의미의 신. 제가 이게 신자가 뻗친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번개에서 따온 그 한자인데요. 이게 납신자인데 원래는. 그래서 사람에 쓰이면은 이게 펼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뻗치니까는 펴진다. 그렇게 해서 펼신자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도 이 태양이 이렇게 뻗쳐나간다. 넓게 이렇게 뻗쳐나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당연히 그 화창하려면 뭐가 필수 조건이죠? 태양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태양이 필수 조건입니다. 태양이 이렇게 뻗쳐나가서 드리워지는 모양.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화창할 창자 아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창달, 막힘없이 지혜롭게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 그걸 창달이라고 하고요. 창회, 마음속 그 회포를 푸는 거, 그런 거를 창회라고 하고요. 화창, 많이 아시죠? 이 화창한 창자, 화창한 날씨. 그리고 유창하다, 뭐 외국어 같은 게 막 좔좔 나오죠. 막 좔좔 물 나오듯이 막. 그래서 유창하다고 하는데 이 창자를 이 창자를 쓴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렇게 해서 이 해가 좀 뻗쳐있는 모양이다. 그게 화창한 창자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속 보실게요. 창자는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 채자 보실 텐데요. 채색채. 이건 제가 그때 이 뭐죠? 이 터럭 상자 부수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 터럭 상자가 뭐를 뜻하느냐? 이게 물론 털도 뜻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슨 뭐 화려한 모양 아니면은 그 뭐라고 하죠? 좀 뭐 멋있는 모양, 그리고 뭐 드리워진 모양, 뭐 그런 거를 좀 본다고 했어요. 털도 좀 멋있는 털. 뭐 그냥 뭐 조금 나뉘면 이방수염 뭐 이런 게 아니라 막 멋있는 이런 수려한 그런 뜻을 나타내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의미입니다. 채인데 이거는 음으로 쓰였고요. 그렇게 해서 채색채. 채색이 좀 멋있죠. 채색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그냥 없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채색채로 쓰였고요. 부수는 이렇게 털어상 쓰였습니다. 뭐 털에 채색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채색, 색채. 뭐 말만 바꾸는 거죠. 광채, 수채화. 뭐 비온 날의 수채화 할 때 이 채자 이렇게 쓴다는 거 아시고요. 다음 나물채, 나물이 뭐죠? 나물 반찬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고기만 드시나요? 아니죠? 나물 반찬 좋아하시죠? 채식주의자들. 그러면은 나물이 뭐다? 채소, 채식이다. 채식은 풀이죠, 풀. 기본적으로 풀. 그러니까 풀초를 써줍니다. 그리고 채는 요거 그대로, 요건 빼고, 이건 부수니까 필요 없으니까 요 채로 읽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채자 써준다는 거. 나물채요. 그렇게 해서 부수는 이거고요. 나물채니까 채소가 이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별표 2개. 그래서 채소, 또 바꾸면 소채, 그리고 야채 많이 들어보셨죠? 야채, 채마, 산채 비빔밥, 채식도 이 채자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나물 채자도 후능으로 나왔으니까요.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풀이네. 그리고 이거 채를 읽는다며. 그러면 채인데 풀이니까 나물채. 이렇게 이쪽에 외워두시고 이거는 채색이다. 이게 좀 멋있는 모양이니까 그렇게 해서 채색책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고요. 빛채, 빛이 뭐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 빌리 차자 설명드릴 때 사람이 주로 빌리고 꾸고 빚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빚 없으시죠? 그렇게 해서 빚이 그거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이용하는 거. 그쵸? 그럴 때 사람이 있는 부수를 쓴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일단 써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게 책자인데 꾸짖을 책자인데 여기서는 채로 읽으려고 그렇게 썼습니다. 부수는 이렇게. 빚 있으셔도 돼요. 다들 빚 있어요. 요새 뭐 한 2명 중 1명 빚 있지 않나요? 그쵸? 빚은 좀 더 불려서 이제 갚으면 되는 거니까요. 빚 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저도 좀 있어요. 네. 우리 열심히 갚아 나갑시다. 화이팅! 그래가지고 보시면 빛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거기에 나왔어요. 그 훈음으로 나왔으니까요. 보시고 이 사람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그 돈을 이용하는 거네. 그렇게 해서 빛에, 복채 아시죠? 그 전보면은 복채 줘야 되죠. 채무, 채권. 그런데 전환사채. 근데 이 채자가 빛이라는 거. 빛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꾀채, 꾀가 뭐냐? 꾀를 부린다고 그러죠. 꾀를 낸다,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는데 제가 일단 써드릴게요. 대나무 이 자자인데 이게 찌르는 거거든요. 뭐 대나무를 찌르면 꾀가 나온다. 이게 아니라 이게 대나무 채찍을 말한다고 해요. 대나무 채찍. 근데 뭐 사람한테 쓰는 거냐? 이건 아니고 말한테. 말채찍인데요. 말을 이렇게 대나무 채찍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말이 널 왜 때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진 않죠. 막 때리면 때릴수록 막 미친듯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꾀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자기한테 유리하려고 꾀를 부리잖아요. 나한테 막 화를 당하고 재앙을 당하려고 꾀 부려야겠네 이러진 않죠. 자기한테 좀 자기가 유리하게 나아가려고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나무 채찍이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꾀책자는 술책, 책략, 대책, 뭐 정책 아시죠? 정책 활동을 할 때 상책이다. 그게 뭐 상책이다. 뭐 36개 주랭량의 상책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대나무 채찍이니까 부수는 대나무 죽자.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꾀책자도 이렇게 쓴다는 거. 꾀가 왜 대나무 채찍이냐? 그 말 채찍하면 앞으로 나가듯이 우리가 꾀 부리는 것도 어차피 우리가 좀 앞으로 나아가려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꾀를 부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연관해서 생각해 주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아내가 뭐냐? 전에 이거는 그때 설명드렸는데요. 그 보수 시간에 이 첩이 뭐냐? 첩이 서서 맞이하는 여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들어오면은 여자는 뭐 머리 만지고 있고 남자 그 첩들은 일어서가지고 됐는데 뭐 이렇게 시중 들고 그랬다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도 그 첩이랑 같이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본부인은 뭐 한다? 머리 만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여자가 쓰였고요. 이거는 이게 손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무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손을 나타낸다. 이게 머리 핀 같은 건데요. 이렇게 머리를 왜 만지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머리 손질을 하고 있고, 이 첩은 일어나가지고, 남편 오셨다고 딱 일어나가지고, 아니, 오셨어요. 이렇게 서 있고, 이 여자는 좀 본부인이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뭐 본부인과 저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뭐 그럴 필요는 없죠. 좀 여유, 나 어차피 본부인이야. 그러니까, 머리 왜 만지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내 첫자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부수는 당연히 여자겠죠. 아내가 남자인 경우는 없죠. 동성 연애는 이 당시 안 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아내 첫자 이렇게 쓴다는 거. 머리 만지는 여성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처형, 처남, 처가, 외처가, 공처가 할 때 다 첫자, 첫자 쓴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척자, 자척자, 자가 무슨 자냐? 뭐 이 모양자 이런 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요. 길이의 단위예요.
뭐 센티미터, 미터 이런 것처럼 자인데 한 자가 몇이냐? 약 한 30cm? 제가 찾아보니까 30점 뭐뭐뭐인데 30cm를 볼게요. 한 30cm 정도라고 그래요. 한 자가. 그렇게 해서 10촌이 한 자인데 약 한 30cm. 이게 뭘 본떠냐면은 이 사람이 이 엄지손가락이랑 가운데 손가락 이거를 이렇게 벌리고 있는 모양? 이걸 본떴다고 하고 어디에서는 뭐 발이 한 자 정도, 발이 30cm나 되나요, 누가? 저도 제목이 그렇게 크진 않던데 30cm나 되나? 그래가지고 발을 이렇게 뭐 지시하고 있다. 그런 걸로 쓰였는데요. 뭐가 이해하기 쉬우세요? 저는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 게 물론 이게 30cm까지는 안 가지만 이 모양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주검 시더붙습니다. 왼쪽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척도 아시죠? 뭐 기준이 되는 거 척도다. 월척 제가 월할 때 설명드렸죠. 그거 무조건 잡았다고 월척이 아니라 30cm 이 척이 넘는 게 월척이다. 30cm 넘는 고기를 잡는 게 월척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삼척동자 3, 3은 9, 90cm? 90cm면 아주 작은 거죠. 삼척동자. 오비 삼척. 내 거가 석자다. 석자, 자척이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물리칠 척자, 물리친다. 여러분 누굴 물리칠 때 물론 손으로 물리치죠. 손으로 물리치는데 손으로 물리쳐도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좀 가세요 막 이러는데도 아, 왜 이래 배째 막 이러고 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좋은 거 있죠. 무기가 있어요. 무기. 여긴 뭐냐? 도끼. 도끼는 도끼인데 여기 칼날 있잖아요. 칼날을 이렇게 딱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칼날 인자가 있어요. 칼도가 있거든요. 칼도인데 여기 칼날 여기다. 그렇게 해서 이걸 칼날 인자라고 해요. 제가 참을인자 설명드릴 때 이 위에가 칼날 인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거랑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도끼인데 도끼 칼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막 배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슬며시 도끼를 들고 있죠.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야 이거 날 보이지 날 보이 너 어떡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가리키면서 어떡할래? 그러면 이제 이거 배째 이러다가 순간 막 긴장하겠죠. 그러고서는 알았어 미안해 갈게 이제 조용히 꼬리 내리고 가겠죠. 물리치는 겁니다. 이 도끼를 들고 야 도끼 들고 이 칼날을 가리키는 거야. 야 너 도끼 날 보이지 마 어떡할래? 뭐 저 진짜 배째인다 막 이러면 아니 미안해 잘못했어 뭐 이러고 그냥 가겠죠. 물리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도끼의 날을 본뜬 거다. 그렇게 해서 물리칠 척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해하기 쉬우시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무기의 장사였나요? 무기면 바로 그냥 꼬리 내리고 도망가죠. 그래서 이거는 그 흔음으로도 나왔고요. 척사, 배척, 척축 그런 때도 썼습니다. 척화비 아시죠? 그때도 이거 썼고요. 그다음 친척, 척자, 친척. 여기서 친척은 삼촌이 친척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적적했던 삼촌, 그 혼자 조용히 방을 지켰던 그 지난 시간인가요? 지지난 시간인가요? 혼자 조용히 그 방을 지키던 삼촌을 데려올게요. 삼촌도 친척이니까 친척인데 삼촌도 우리랑 같은 무기를 쓰고 있어요. 왜냐면 친척이니까. 예전에는 집단이 모여 살았잖아요, 그렇죠? 집단 생활이라 그 집단이 뭐냐? 다 친척들이잖아요. 뭐 전혀 모르는 뭐 이민족 용병 데려와서 뭐 살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다 그냥 언니, 오빠, 동생, 뭐 삼촌, 아저씨 다 대가족이 모여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기 뭐 다 다른 거 썼겠어요? 다 뭐 요 그 삼촌 집안은 철제, 그 철문화인데 이쪽은 뭐 청동기 문화라고 청동기 무기 쓰고 그러진 않았겠죠. 거의 같은 부족은 같은 무기를 썼을 겁니다. 같은 친척들은. 그걸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친척들은 이렇게 같은 무기를 썼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친척척이라는 거 아시겠죠? 친척척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 부수는 이 창가자 부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척척은 이거 그 후능 문제로 나왔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얕을 천자가 있어요. 얕다. 어디가 얕을까요? 얕다는 이거 좀 얕다. 그쵸? 물이 얕다 그래요. 얕다. 깊다 얕다. 얕다고 하면 물이 얕다. 그래서 상수변을 써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뭘 써주냐? 이 창을 2개 써서 이게 좀 물론 천으로도 있지만 좀 얕다는 의미가 있어요. 좀 낮다는 의미. 뭐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거. 근데 여기는 음으로
읽힙니다. 주로 그렇게 해서 얕을 천, 뭐가 얕냐, 물이 얕다, 그렇게 해서 삼수변 부수를 쓰고요. 얕을 천자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신천, 깊고 얕은 거죠. 그리고 천악, 천근, 천박, 천박하다 하는 천, 얕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천할 천자, 천하다. 천한 게 뭐가 천할까요? 물론 뭐 다른 게 성격이 천하고 천할 수도 있겠지만은 돈이 없으면 또 천하게 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물론 그렇다고 다 천한 건 아닙니다. 가난한 분들 힘내시고요. 그게 아니라 그좀 그래도 천해지기 쉬운 게 아무래도 가난하면은 그 마음대로 옷도 못 입고 멋도 잘 못 부리잖아요. 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천할 예전에는 그 돈이 없는 걸로 봤어요. 돈이 좀 낮다, 없다. 이게 음으로도 쓰이지만 낮다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거 두 개 써서 천할 천자. 지금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렇게 천할 천자로 썼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미천하다. 제가 미천한 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찮고 천한 거고요. 천대하다, 천시하죠. 그리고 천민, 빈천, 천시, 귀천, 뭐 귀하고 천한 거 귀천이라고 하는데요. 그 반대말까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밟을 천자 보시겠습니다. 밟다. 뭘로 밟으시죠, 여러분들? 밟을 때 뭘로 밟으세요? 발로 밟죠, 발로 밟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로 밟아라. 천은 뭐 요걸 그대로 써라. 요렇게. 그래서 이거 낮다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낮은 곳을 주로 밟죠. 사람이 뭐 높은 곳을 이렇게 밟으면 이거 뭐 차는 거죠, 밟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밟을 땐 낮은 곳을 이렇게 밟고 다니니까 이게 또 낮다는 의미도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뭘로 밟냐? 발로 밟을 거라. 거기까지. 그렇게 해서 실천. 실제로 밟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천다, 천직. 천직은 아니네요. 네, 그리고 천해, 천원, 천수 뭐 할 때 이 천자를 씁니다. 그 다음 보실게요. 그리고 이거는 약자도 알아두세요. 약자도 이 천자 쓰기 좀 힘들잖아요. 오른쪽에 창과자가 두 개가 돼서. 그래서 이거를 하나, 둘, 셋 좀 약간 옆으로 길게 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창과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약자입니다. 여기에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약자로. 그 시험에서 정자로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고 약자로 쓰시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들어가면은 요걸로 대처할 수 있다. 약자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지운 그 밟을 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약자까지 기억해 주시라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옮길 천, 옮긴다. 뭘 옮기냐? 여기서는 일단 옮긴다, 따른다, 움직임. 제가 뭘 구슬 쓴다고 했죠? 거리. 제가 이거 한 거짓말 안 하고 한 10번 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움직임, 가다, 뭐 오다, 그런 거. 따른다. 무슨 그렇습니다. 책받침을 쓴다고 했죠? 그리고 옮길 천자, 여기는 이게 좀 어려운데요. 제가 써드릴게요. 이게 뭐를 나타내냐면요. 이 사람 죽은 시체를 이 관에다가, 이 관이거든요. 관에다가 이 두 손으로 시체를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끌어앉아가지고 시체를 옮기는데 이걸 왜 옮기냐? 사람을 뭐라 그러죠? 빈소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 시체를 그대로 빈소에 두면 안 되죠. 그 일단 관에다가 넣고 그 관을 빈소로 옮기는데 그 관에 넣는 그 모습이에요. 관에 넣는 모습. 그렇게 해서 관으로 이 시체를 옮긴다. 그래서 옮길 천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부수는 당연히 뭐겠어요? 네, 바로 책받침이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천도, 그 도읍을 옮기는 거죠. 천도, 파천, 그 아관 파천 아시죠? 그리고 러시아로 그 고종에 옮겨간 거. 그리고 천이, 그 옮겨서 바뀐 거. 뭐 그 식물 같은 거 천이 된다는 거죠. 좌천 된다. 제가 뭐 우천은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좌가 좀 안 좋은 뜻이다. 주로 사람이 오른쪽으로 생활하니까 오른쪽으로 안 먹고. 그리고 삼천지교. 그 맹모가 3번 옮긴 거죠. 그 교육을 위해서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천거할 천자. 천거할 천자는요, 여러분들 제가 저자, 드러날 저자랑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나타날 저자 설명드릴 때 이 풀에 숨어있는 자,
어디에 숨어 있어야 나타나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나타났다고 그러진 않잖아요. 저 지금 나타났죠.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쵸? 아까부터 계속 강의하고 있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도 천거하는 것도 어디 그 제야에 숨어 있는 사람을 천거해 주는 거예요. 숨어 있는 사람을. 그냥 뭐 무조건 천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미 뭐 영의정인데 저는 이 사람을 영의정으로 천거하면 돼. 뭔 소리야. 얘 좀 이상하다. 빨리 귀양 보내라 이러겠죠. 이미 있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좀 밑에 있는 사람을 천거해서 올려보내주는 거니까요, 천거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디에 숨어 있는 사람, 어디에 좀 덮여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게 덮여 있다, 숨긴다 뭐 이런 의미라고 했죠, 풀초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거할 때도 이거를 써요. 이 덮여 있거나 어디에 가려져 있는 사람을 올려주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이 위에 천자, 이 아래는요, 이게 동물을 나타낸다고 해요. 이 위에는 사슴 록자랑 똑같죠. 사슴에다가 밑에는 이게 세조자. 그래서 뭐 머리는 사슴이요, 아래는 세조, 뭐 그런 동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동물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음을 빌려가지고 이 동물이 천이라고 그러나 보죠. 그렇게 해서 뭐 별 의미는 없고요. 밑에는요, 그런 천과할 천자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 후동으로 출제됐고요. 천과 추천, 뭐 공천 같죠. 그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 나올 때. 그리고 낙천 또 이렇게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밝을 철, 철자 보시겠습니다. 철자, 밝을 철. 밝을 철이 뭐냐? 밝다고 하니까는 여러분들 또 막 이거 불하나 아니면 그 해일 아니냐 막 지금 막 서로 싸우시는데요. 네, 그 진정하시고, 여기는 그건 아니고요. 다른 겁니다. 여기는 뭐에서 파생된 거예요. 뭐에서 파생됐냐? 입이 있고요. 이 사람 손인데 도끼를 들고 있어요. 왜 도끼를 사람 입 앞에 대고 있을까요? 이렇게 도끼 대고서는 그 사람한테 그 죄상을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도끼 들고 너 이번에 무슨 죄 저질렀지? 너 또 뭐 했지? 막 이렇게 계속 낱낱이 고하니까는 이 사람이 막 두려움에 떨겠죠. 그런 모양을 나타냈는데, 여기서 죄를 어떻게 하는 거죠? 밝히는 거죠. 낱낱이 밝히는 겁니다. 거기서 밝힌다가 나왔어요. 밝히다에서, 죄를 밝히다에서 밝다. 그렇게 해서 이게 밝을 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밝을 철이 나왔어요. 밝다는 얘기, 여기서 그 죄를 밝히는 거에서 나왔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뭐 해일이나 그런 그 불화가 없죠. 밝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에 배경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분을 주로 죄상을 밝히죠. 그래서 입구가 보시고요. 보시면은 철학, 좀 밝은 학문이죠. 철인, 명철하다. 그럴 때도 이 철자를 씁니다. 그 다음 통할 철자, 통할 철자를 보실게요. 통한다. 어디가 주로 통해 있죠? 길이 주로 통해 있죠. 길이. 서로 사방에 막 다 통해 있는데 길이. 그렇게 해서 여기는 길자를 나타내는 이 두인변을 쓰고요. 오른쪽에는 이걸 철자로 읽어요. 이 왼쪽에 뭐가 쓰이든 이 오른쪽에 여기에 있으면 철자를 읽히는데, 그렇게 외우시기 힘드시면 다르게 외우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길을 육자예요. 교육할 때 길을 육자고, 이게 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때리거나 매질할 때도 이걸 쓴다. 그렇게 해서 자식을 교육을 하고 이렇게 가끔씩 때려주고, 자주 때리면 안 돼요. 자주 때리면 애가 삐뚤어집니다. 가끔씩 많은 들 때리고 이렇게 교육을 잘 시키면은 어느 순간 애가 통할 때가 있다. 통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자식 교육하는 입장에서는요. 교육하면서 좀 가끔 때려주고 하면은 애가 이제 그 어느 길에 갑자기 트이겠죠. 뭔가 뭐 물리가 트이거나, 그렇게 해서 통한다. 통할 철,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부수는 이렇게 길이 어디든 통한다. 그렇게 해서 두인변 부수고요. 철저, 관철, 뭐 철저하다 그러죠. 뭐 관철 시킨다. 투철하다, 뭐 사명감에 투철하다 뭐 그러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도 엄청 쉬워요. 저도 이거 되게 쉽게 외웠는데,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 뾰족할 천자는 뾰족하다. 뾰족한 게 어떤 거죠?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뾰족하다. 뾰족하죠, 이게. 끝에는 뾰족한데, 요걸 그대로 제가 한자로 써드릴게요. 요 밑에는 어때요? 여기에 비해서. 좀 크죠? 크니까 크고, 요 위에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쵸? 그래야 뾰족해지죠. 갈수록 커지면 이게 뾰족하게 되잖아요. 그쵸? 갈수록 작아지니까는 갈수록 작다. 밑엔 큰데 점점 작아진다. 이게 한자라니까. 보세요. 저 거짓말 아닙니다. 맞죠?
이게 뾰족할 첨자, 뾰족할 첨. 뾰족한 부분은 이 작은 데잖아요. 큰 데가 아니라, 그쵸? 그렇게 해서 작을 속어 부수라는 거. 거기까지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그 훈훈 문제로 나왔으니까 뭐 누워서 떡먹기죠? 아니 점점 커지고 작아지는 건데 뾰족할 첨 쓰시면은 정답. 그렇게 해서 첨예하다. 무슨 의견이 첨예한 거. 그렇게 해서 이거 첨예는 별표 2개 많이 나왔죠 시험에. 잘 알아두시고요. 첨탑, 첨단을 얻는다. 뭐 유행의 첨단 그러죠. 첨단 단어 그리고 철첨 그리고 첨병.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더할 첨자를 보시겠습니다. 더할 첨. 뭘 더해주냐? 더해주는 거 많죠. 근데 여기는 뭘 더해주냐? 물을 더해주는 거예요. 물을 더해줘서 첨자로 했고요. 물을 더해준다. 삼수변에 이걸 첨자로 읽는데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물을 더해줬다. 더할 첨.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더할 첨자 하면은 항상 뭐를 연상하냐면 그 정지상의 시 중에 송인이라는 시가 있어요. 상당히 유명한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별로 연년 천록하라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청 교과서에 뭐 무조건 실리는 게 엄청 유명한 시예요. 정지상 씨의 시인데 그 시에서 별로 연년 천록하라 그게 뭐냐면은 해마다 그 눈물이 이 푸른 뭐죠? 파도에 더해지네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 눈물이 해마다 이 파도에 이렇게 젖어진다. 이 푸른 이 파도라고 그러죠. 파도까지 치나? 거기 강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눈물이 그 강에 점점 더해진다. 그거를 연상하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시조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거를 외우는데 그렇게 외우시면 아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첨사 아시죠? 뭐 논술 같은 거 주로 첨삭하는데 더하고 빼는 거 첨사, 첨부도 더해주는 거죠. 뭘 첨부했다 그렇게. 첨가 그리고 별첨 따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별첨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휴 드디어 마지막 갤청자 갠다. 여러분들 막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막 엄청 나는데 날씨가 갰어. 뭘 보고 알아요? 이제 갰네? 저기 뭐가 보이죠? 그쵸 태양이 보입니다. 태양이 보이면 갰다고 알죠. 태양이 개니까 날씨가 참 푸르죠. 그렇게 해서 불청 이렇게 써줘요. 갤청자. 이 청자가 음으로도 쓰이지만 이 날씨가 개면 모든 게 푸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리리 부수고요. 갤청자 아시면 되겠습니다. 쾌청, 청천 맑은 하늘, 청천. 그렇게 해서 또 어느새 22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나날이 본인의 실력이 막 쌓아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 때 탁탁 대답하시는 게 지금 실력이 느신 거예요. 갤청자도 여러분들 뭐가 보이세요? 그러면 당연히 태양이 보이지. 그러면 연습장에 지금 쓰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벌써 그렇게 실력이 느신 거라니까요. 그 뭐 갤청자뿐만 아니라 제가 막 너무 흥분했는데 좀 가라앉지. 그게 실력이 느신 거예요, 진짜. 이 갤청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제가 계속 여쭤보잖아요. 그때마다 그 연습장에 쓰실 수 있고 다른 한자를 보더라도 이게 뭐가 안 됐냐 그래서 저 부수 정도 쓰실 수 있다는 그게 벌써 여러분들 실력이 엄청 향상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끝까지 정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22강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